와, 여러분 대존 맛이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참치로도 라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어서오세요. 주네비스트로에. 오늘은 진짜 흔한 재료로 초간단 한입 입에 집어넣으면 눈 깜짝 휘둥그레지는 초고퀄리티 화이트 파스타 바로 가시죠. 오늘 쓰는 이 양파는요, 지난번 생크림을 쓰지 않는 미슐랭 셰프의 크림 파스타 편과 똑같이 알알이 부드러운 식감을 파스타 소스에 집어넣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역시 찹을 곱게 하면 곱게 할수록 혀에 감기는 맛이 부드러워지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약간 러프한 텍스처를 가고 싶다, 두껍게 찹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부드러운 단맛과 혀에 착 하고 감기는 맛을 내고 싶다, 그렇다면 정말로 곱게 파인 찹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관은 이렇게 한다. 재료 중간중간에도 꼭 이렇게 보관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바로 이제 메인 조리 가보시죠. 오늘은 이 팬 안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할 거예요. 마지막 조리까지 거의 원팬 파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원팬이지 구성은 단계별로 나눠놨습니다. 자, 버터가 어느 정도 녹았으면은요, 양파를 부피 대비 오늘 참치 쓸 양만큼 넣겠다라는 느낌으로 넣어주세요. 풍성하게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양파가 엄청 많죠. 좀 많이 쓸게요. 오늘은 소스를 좀 더 풍성하게 가져갈게요. 양파에 좀 물성이 많네요. 약간 가벼운 양파가 좋은데, 이렇게 물성이 많은 양파는요, 무거워서 습 계열에 잘 어울리고, 볶음 계열에 쓰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기가 많으니까 좀 끈적끈적해서 볶음 요리에는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양파마다 수매지와 그 양파 품종과 그런 양파의 그때그때 상태가 있기 때문에 뭐에 잘 어울린다, 안 잘 어울린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양파는 거의 소스 안에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물성이 많은 양파, 환영이에요. 환영. 약간 좀 가벼운 게 저는 범용으로는 쓰기 좋더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원재료의 상태가 다른 것도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가볍게 밑간을 할게요. 가볍게 소금 조금 넣고, 오늘은 시푸드 계열이기 때문에 배후추로 진행을 할게요. 배후추로 살짝만 간을 하고요. 여기서 뚜껑을 덮어주시고 양파 본연의 향과 수분을 이끌어내주시는 방법도 좋아요. 슈에라고 하죠. 슈에. 땀을 흘린다라는 프랑스어죠. 슈에를 해주셔도 좋고 그냥 가셔도 좋고, 오늘은 가볍게 가볼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불은 중불에서 중약불. 녹진녹진하네요. 가볍게 토스를 한다는 느낌으로 열을 전체적으로 통해줬어요. 양파가 반투명해졌죠? 그러면은요, 참치를요 넣어줄게요. 야, 요즘에는 참치도 잘 나와요. 이 보존 오일도 싹 쓸 거예요. 이 보존 오일이 맛있지. 이때 열이 너무 높아버리면은 기름이 확 튀어버리니까 중약불에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참치를 넣고요. 원래 1인분에 150g에서 100g이면 충분해요. 근데 오늘은 저는 소스를 좀 많이 가져갈 거라서 넉넉하게 진행을 할게요. 비주얼도 중요하니까 200g으로 진행할게요. 후추를 다시 한번 넣고, 좀 후추를 많이 할게요. 자, 그래서 가볍게 버무려준다는 느낌으로 버무려줄게요. 참치를 양파에 버무려줄 거야. 자, 이렇게 페이스트처럼 녹진녹진 됐으면요, 불을 좀 올리고 참치 비린내를 빠르게 빼줄게요. 불을 좀 올렸어요. 참치 비린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간불로 팍 하고 소테를 할게요. 한번 뒤집어주고, 한번 뒤집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중강불에서 참치 표면을 고르게. 알루미늄이라 열이 엄청 빨리 돌아요. 사이드는 타버릴 수 있으니까 사이드도 꼼꼼하게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주시면 좋아요. 어우, 좋아요. 마이야르가 잘 올라오고 있어요. 참치도 마이야르를 한다. 비린내를 날려준다는 느낌이에요. 아셨죠?
사장님 이런 참치전 아닌가요? 참치전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고 마야르를 사이드는 타니까 가운데로 몰아주세요. 아주 좋아요. 약간 코게메 약간 탄 자국 눌러붙은 자국이 생기면은요 그만둘게요. 이런 코게메 오코게라 그러잖아요. 누룽지를 눌러붙은 자국이 생기면 그만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골고루 불을 여기서 약불로 내리고요. 참치 비린내가 다 빠져나왔다. 알루미늄이라 또 금방 식으니까요. 불이 너무 뜨겁다 그럼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금방 식습니다. 아주 좋은 브라운색이 되었어요. 아주 좋아요. 제가 딱 원하는 그런 타겟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흡사 비린내는 없고요. 참치 싫어하시는 분들 비린내는 여기서 거의 다 날아갑니다. 자 여기서요 마늘을 집어넣고요. 마늘은 오늘은 습 계열이니까 다진 마늘을 쓸게요. 2티스푼 정도. 우유를 쓸게요. 우유. 오늘은 참치가 좀 많으니까 넉넉하게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늘을 같이 익힌다는 느낌으로 골고루 끓여줄게요. 마늘도 익어야 되니까 그쵸? 중불에서 끓여줄게요. 중불에서 고루 맛이 퍼져나가게끔 끓여주겠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끓여줄게요. 여기서 청양고추 넣고 싶으시면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고 카이엔 페퍼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되고 페페론치노 빻아서 넣으시면 여기서 넣으시면 좋고 다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맛 가감을 여기서 어레인지를 해주세요. 저는 오늘 근데 심플하게 그런 거 없고 한번 싹 하고 끓여줄게요. 자 여기서요 참치가 우유를 다 흡수했죠. 절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치가 135g일 수도 있고 123g짜리일 수도 있고 100g짜리가 있고 300g짜리가 있고 다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 맞게 우유 양을 써주셔야겠죠. 약간 참치죽 같은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참치죽이야. 여기 안에 유지방과 수분이요 너무 오래 끓여버리면 분리가 되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세요. 이 정도 느낌이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자 그리고요 뒤에서 삶아왔어요. 거의 한 반조리품인 반조리품이면은 업계분들이 하고 아실텐데 거의 반조리품이에요. 네 파스타면을요 거의 알끼오도도 아니죠. 엄청 딱딱한 정도의 파스타 스파게티니에요. 스파게토니는 제가 잘 안 써요. 그냥 안 써. 한번 같이 끓여줄게요. 면수는 버리지 않고 뒤에다 놔둘 거예요. 조금만 여기서 전체적으로 파스타 안에서 전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꾸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파스타 리조또라고 해요. 리조또를 만들듯이 파스타에서 전분을 뽑는 거. 1인분보다 좀 많죠. 항상 제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놈은 그죠? 손이 커. 할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손이 큽니다. 자 여기서 미리 혼다시로 간을 할게요. 치킨 파우더도 괜찮고요. 소고기 다 뿅 다 괜찮아요. 저는 근데 오늘 시푸드 계열이니까 혼다시로 진행을 할게요. 혼다시는 맛을 보면서 중간중간 가감을 하세요. 자 유화가 잘 됐죠? 지금 면이 딱딱한 정도거든요. 이 과정에서 유분이 부족하죠? 우유를 넣을게요. 명색이 크림 파스타인데 우유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콤비네이션입니다. 이 과정에서 맛을 보시면서 맛 조절을 하세요. 오늘 비밀 재료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참치 계열이라서요 약간 산미가 있어야 맛을 좀 잡아줘요. 여기서 레몬즙을 뿌려서 먹는 게 이탈리안 정식 웨이라면은요 저는 오늘 약간 경양식 방식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경양식에서 산미를 내면서 농후한 맛을 내는 가장 좋은 소스가 하나 있어요. 마요네즈인데요 이 마요네즈는요 골드 마요네즈예요. 제가 수제로 만든 마요네즈입니다. 2인분에 2테이블스푼 팍팍 쓰시면 돼요. 이거 좀 아깝긴 한데 골든 마요네즈 만드는 법 제가 더보기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전문점에서 쓰는 그 일본 레시피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그대로 만들어 보세요. 이 마요네즈도 열을 오래 받아버리면은요 분리돼 버리니까 불을 끄고 여기서 맛보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입맛에 가감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우 향이 거의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꾸덕하죠? 딱 봐도 아시겠죠? 딱 좋은 알덴테예요. 여기서 드셔보시고 여러분이 뭐 치킨 파우더로 가겠다, 치킨 파우더 넣으시면 되고, 나는 혼다시로 해볼게요. 사장님 말대로 혼다시 넣으시면 되고, 싹 한번. 아, 냄새 너무 좋아요. 나도 맛을 봐야지. 알덴테가 너무 좋아요. 시간 금방 가버리고 파스타들이 소스를 금세 흡수해버리니까요,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빨리빨리. 그래서 알덴테에서 끝내라, 불을 끄고 마요네즈를 넣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유수분도 분리가 덜 되고 빨리빨리 여러분이 최고의 상태에서 맛을 보실 수 있게. 혼다시 좀 넣었다고 냄새가 확 변해요. 갓소의 훈현 향이 너무 좋네요. 같은 등푸른 생선 계열이니까 맛이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 혼다시 넣어보세요. 네, 너무 좋다. 빨리 플레이팅 하시고요, 바로 먹방 가시죠. 배고프다. 빨리.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를 뿌려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돼요. 와우, 너무 좋죠? 색깔 너무 잘 나왔어요. 자, 여기서 그냥 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탈리아 참기름을 EVO를 싹 하고 마지막으로 뿌려줄게요. 상당히 많이 뿌리신 거 아시죠? 자, 드디어 됐습니다. 나의 오늘 첫 끼야. 잘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좀 더 물성을 많이 가져가시고 더 크림처럼 해서 드셔도 돼요. 저는 오늘 약간 이탈리안식으로 진행을 했다. 자, 볼게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와, 완전 맛있겠어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야, 이거는 2024년을 여는 찐땡 이탈리안인데? 참치 화이트라고. 어때요? 나는 이걸 제법 여러분께 대존 맛이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참치로도 라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와, 너무 후해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미쳤다. 세 입에 끝났어. 그래서 뒤에 많이 해놓은 거예요. 자, 자, 참치 페스토는 무슨 맛인지 봐야겠죠? 참치 페스토는 무슨 맛일까요? 완전 맛있겠지. 진짜 크림이에요. 여러분 흔히 참치 파스타 해서 드셔보시면 뻑뻑하기 마련이죠. 마지막까지 면수와 우유로, 그리고 양파의 양을 많이 가져가면서 부드러움을 강조했죠. 계속 참치의 마이야르를 뽑아주면서, 와, 마지막에 우유로 쫙 넣고 마요네즈를 넣어서 약간의 산미와 부드러움까지 추가한 엄청난 파스타다. 거짓말 안 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뻑뻑한 감 1도 없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어때요? 참치캔하고 우유만 있으니까 작살 나죠? 혼다시 잘 어울리니까 해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요. 양파도 입에서 알알이 사르르 녹습니다. 이거 진짜 히트인데? 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음스비스토로 레시피 해보시면 진짜 후회 안 합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손님상에 내놓고 싶다. 진짜로 내가 내놓고 싶어. 마지막까지 다 완식. 야,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꼭 해보세요. 다음 요리로 또 만나요. 자, 오늘의 준스 비스트로 초간단 재료, 초간단 요리 짧게 한번 준비를 해드렸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요리의 스텝과 구조를 풀어드린 만큼 차분하게 하루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지친 하루와 지친 마음을 짧게나마 요리를 만드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한 가지를요,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시간에 한 종류로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어떨까 항상 준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오늘 수고했어, 맛있는 거 같이 먹자, 이런 시간이니까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보고 이런 1차적인 행위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만들므로써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과 리프레시 시간 꼭 가지셨으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요, 남들은 다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러한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국은 정말 짧은 기간 만에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해왔죠. 남들이 하는 거 다 챙겨가면서 해왔고, 이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주변에서 그냥 아주 난리죠. 이거는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 친척 세대분, 부모 세대 정말 다양한 모습의 삶의 형태로 살아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의 시작은 누구나 비슷하게 시작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그리고 원치 않은 일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로 굉장히 무수한 인생의 갈림길이 생기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기쁨과 환희와 고생과 고락은요, 남들이 언제 하니, 왜 이러니, 그런 분들이 같이 짊어주시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건 인생의 무게와 인생의 짐은요, 각각 자신이 들고 가고 이고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한 번쯤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래 위에 누각을 쌓으면은요, 금세 잘 쌓을 수도 있고 멋지게 쌓을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쌓아 올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여러분이 이고 가는 아주 긴 여정이고 길입니다. 정신없게 바쁘게 변하는 정말 변화무쌍한 한국 사회에서 남들은 전부 다 지하철 출근길에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면요, 너무 힘들면 잠깐 벤치에 앉아도 좋고 잠깐 주저앉아서 생각을 갈무리할 시간도 가져야겠어요. 요즘 다 투자다 뭐다 난리가 아닌데요, 남들은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돈 벌고 정말 다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인생은 긴 마라톤이에요.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선택과 결과에 따른 그런 책임도 전부 자기의 몫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뭔가를 결정을 해야 할 때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이고 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기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들이 벌써 저만치 간 길들을 쳐다보는 것보다는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게임과 여러분의 레이스에 집중해서 한 발자국씩 달려가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코멘트는요, 준 사장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치고 괴롭고 남들이 간 길을 우러러보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차분하게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맛있는 요리와 함께 충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마감 시간까지 준수 비스트로에서 함께 좋은 시간 되셨을까요? 돌아가시는 길 잘 살펴가시고요, 다음에도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요리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